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사나 애인과 비슷한 줄거리의 오늘의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생각해보니 사랑스러운 두 소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50세인 나에게는 인생이 꽤 괜찮았습니다. 내 아내 제이와 나는 결혼 25주년을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급 교외 지역에 아주 멋진 집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으며 거의 새 차를 운전했습니다. 국내 회사의 지역 영업 관리자로서 내 직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5년 전에 직장으로 복귀했고 또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친구인 그레그와 그의 조수로 일했지만 곧 광고팀에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3년 후 그레그는 우리에게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캐퍼텔이 필요해서 그는 우리에게 사업 지분을 제안했고 제이는 판매 및 사업 개발팀에서 리더십 위치를 차지하여 오리가 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녀가 2년 후에 그녀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일 것입니다. 내가 무슨 불평을 해야 했을까? 제이드와 나는 너무 바빠서 여러 면에서 거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지나가는 배처럼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 나는 그녀를 더 자주 볼 수 있었고 이것은 바뀌어야 했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는 너무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유일한 선택은 일부 사람들이 계엄령에 비유했던 드라코니안 통제로 전체 국가를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병 확산 및 인류에 대한 위험을 반영한 조치 국가 및 주 경계가 폐쇄됨 학교 교회 대학 및 공개 포럼이 사실상 폐쇄됨 모든 비필수 사업체 폐쇄 및 직원들에게 집에 머물도록 명령 재택 근무가 가능한 사람은 강제로 근무글에서 필수로 평가된 노동자들만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슈퍼마켓을 제외한 모든 상점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법을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로 거리로 나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 감금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를 위해 이야기할 사람은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기회였습니다. 실제로는 변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마치 휴가와 같았습니다. 제이드는 저와 달리 사업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걱정했습니다. 큰 회사들과 같은 현금 보유액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고 누가 커피나 점심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농담으로 하루를 밝게 만들었고 그것은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번째 재탄생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마치 신혼여행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집안일을 함께 청소했고 주말에는 잠을 자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열성적인 자전거 타는 사람이었고 이제 제이는 이것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동시에 최소 2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했던 시절에는 자전거 타기가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일로부터의 휴식과 탈출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이드는 이 활동에 정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과 긴 시간 동안 놓치기 쉬운 활동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을 대접으로 나는 온라인 마사지 과정을 수강했고 제이는 야간 마사지를 받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법의 스위치가 뒤집혀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친밀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주 하루에 2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맙소사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이는 48세에도 여전히 매우 매력적이고 화끈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아로마 테라피 과정을 수강하여 시간을 채우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배달벤이 매일 도착하고 집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와 마사지의 조합은 놀라운 결과를 주었습니다. 3주 차에는 인생처럼 좋았습니다. 상황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 수준의 흥분과 관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열이 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마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멋진 저녁을 요리했다. 제이는 내 요리 솜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요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나에게 음식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나를 혼자 남겨두고 곧바로 일하러 갔다. 난 바보가 아니고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고객을 쫓기 위해 컴퓨터나 전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손을 뻗자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마크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녀를 의자에서 들어올렸더니 그녀는 마지못해 일어섰다. 마크 자기 나 이래야 해.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그녀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그녀 내내 소리를 내세요. 마크 제발 자기야 일이 있어요. 목욕. 하고 양초를 보자마자 그녀가 활짝 웃자마자 이건 중요해요. 오 당신은 괴물이군요. 이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자기야 일이 있어요. 내 사랑 당신의 고객은 여전히 오실 것입니다. 내일 오니까 오늘 편히 쉬세요. 샴페인과 그 멋진 몸 마사지를 즐기세요. 나는 그녀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왔고 그녀가 욕조에 몸을 기대는 동안 자쿠지에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나 당신이 얼마나 배려하는지 믿을 수 없어요. 버릇없어서 낄낄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사랑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것이고 아마도 당신 몸에서 그 돈을 빼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 맙소사. 그게 그녀가 속삭인 약속이길 바라요. 내가 그녀를 떠났다. 물에 뒤덮인 채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누워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물을 즐겼습니다. 나는 휴게실로 들어갔고 그녀의 사무실을 지나갈 때 그녀의 전화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젠장. 그녀가 들으면 주의가 산만해질 것 같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끄려고 했는데 그렉이 보낸 메시지인 걸 보고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봐 열어보기로 했어요. 메시지를 열었을 때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빨리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또 내 침대에 맙소사 저게 무슨 농담이었어? 메시지 스트림을 아래로 스크롤하기 시작했어. 그렉 너 너무 섹시해. 불공평해.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할 때 우리가 더 자주 볼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말 그대로 수백 개의 게시물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비디오에는 심지어 몇 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에게 그의 자산 사진 몇 장과 로어드의 옷을 입지 않은 제이의 사진 몇 장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일이었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장난이었는데 앉아서 멍하니 심장이 쿵쾅거렸어. 제이드가 불렀어. 자기야 내 잔은 비었어. 난 그녀에게 또 잔을 가져다주고 그녀의 아름다운 웃는 얼굴을 보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녀는 행복하게 웃으며 한숨을 쉬었어. 고마워 자기야. 그렇지 않아 걱정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서 고통이 너무 깊어. 어떻게 그녀가 이럴 수 있니?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모든 일을 하면서 25년 동안 나란히 서서 우울하고 격렬한 분노로 가득 찬 나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밖으로 나갔다. 밀물을 진정시키려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상처 주고 싶었어. 내 고통을 그녀가 느꼈으면 좋겠다. 굴욕 타오르는 수치심 미친 짓이고 비합리적이었지만 계획을 세웠어. 그녀의 휴대폰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검색하고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연락처. 목록에는 300명이 넘는 연락처가 깜짝 메시지를 받습니다. 친구 가족 고객 모두 내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모든 것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를 열었고 그녀도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이메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전 단계를 반복하고 다시 연락처 목록에 전달했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내서 모든 것을 다시 다운로드했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필요했지만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었지만 이 빌어먹을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함께 갇혀 있었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기 전에 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차고 위의 방을 침실로 전환했습니다. 나는 모든 물건을 모으고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이곳이 나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나는 벌써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가 수건을 두른 채 나왔을 때 내가 한 움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씩씩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이사 중입니다. 이 빌어먹을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샤넬방에 들어가라. 마크 무슨 일이야. 겁이 나잖아. 지금부터 제이드한테 미친 짓을 하는구나. 우리 결혼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혼 신청하게. 그녀를 거칠게 밀어붙였어.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마크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알겠다. 그냥 날 내버려둬.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찾으라고 권해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본질이 그녀에게 도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드가 울고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악한 괴물이라고 표시하세요. 맙소사.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말을 해봐. 제이드의 목소리가 조용해졌고 미친 듯이 괴로워 흐느끼며 마억 용서해줘. 내가 대답하지 않았을 때 너를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녀는 으르렁거렸어. 오 맙소사. 그녀가 어떻게 느끼고 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 그저 밤이었을 뿐이야. 그녀의 행동에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함께 끝냈기 때문에 좋았기를 바랍니다. 틀렸다는 건 알지만 무해했는데 그냥 얘기만 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내 무해한 오이.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마크, 우리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문 좀 열어주세요. 모든 걸 설명할게요. 이것에 대해 얘기하자. 아니 제이드,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네. 이제 난장판을 치우면 돼. 응, 확실히 내가 만든 거야. 그녀가 콜라를 쳤어. 마크 너도 그렉의 결혼 생활을 망쳤을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네가 그 사람 가족을 아끼는데 이런 쓰레기를 만든 건 너였어. 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사람의 결혼 문제로 나에게 울지 마세요. 마크가 방금 나에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니면 엄마 아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젠장. 내가 그렇게 비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렇게 화가 났어. 아, 맙소사. 제이드. 당신은 우리 친구와 6개월간 불륜을 시작했고 내가 맙소사 악마라고 말하고 있군요. 말도 안 돼. 마크, 친애하는 누구도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없었어. 세상의 종말이 아니야. 젠장, 이게 나에게 끝이야. 마크, 문 열어. 자기야, 이 문제를 고칠 수 있게 놔둬. 제이드, 난 그냥 좋은 걸 원해. 밤에 잠을 자고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그녀가 문을 두드리는데 30분이 걸렸고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화가 나서 끓어오르도록 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그녀의 메시지를 문자로 분류했습니다. 아침에 변호사에게 보낼 수 있는 파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심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우리 결혼은 끝났습니다. 진동 모드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누구와도 얼굴을 맞대고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딸들이나 부모님들인 줄 알았어요. 그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진정할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긴 밤이었죠. 뒤척이고 맴돌았어요. 잠이 덜 깬 나는 9시쯤 일어나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집으로 돌아다녔다. 핏발이 붉어지고 처져. 안 돼. 고마워. 너 끝나면 내 거 할게. 샤워는 맘대로 할게. 샤워는 욕실에 가둬놓고 걸을 때 일어날 일에 대비해 힘을 냈어. 부엌 후로 제이드가 나한테 전화를 건네줬어. 난 가져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게 누구든 간에 오늘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 할 거야. 헤이 마크는 그렉이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일어난 일이야. 제이드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어야 해. 내가 말 중간에 끼어들었어. 잊어버려. 그렉, 이제 끝났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대로 만나서 남자로서 끝내자. 그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다른 말을 하기 위해 개인은 서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억는 단지 사과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커피를 만들어줬어. 내가 그걸 따르고 새 커피를 만들었어. 그녀가 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내가 널 위해 한 거야. 거기에 쥐약이 있었을 거야. 제이드, 난 당신을 보고 싶지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커피를 만들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하면 당신도 똑같이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나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마크, 제발 우리가 앉아서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고칠 수 있을 테니 많이 설명하면 그냥 막힌 일이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이드가 싱크대에 기대어 있던 이유를 알려주세요. 자기야, 아마 그게 큰 숫자 50이었을 거예요. 나에게 달려들고 최근에 나는 여자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남자들은 나를 알아차렸다. 나는 장님이 아니고 내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선이 멈췄다. 나는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늙었다고 나에게 말했어야 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했어요. 내가 당신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했어요. 오, 그래, 기분이 좋아졌네요. 마크,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보인다. 우리는 어딘가에 나가서 아름다운 어린 소녀들이 당신을 쳐다보는 걸 보니 당신은 더 좋아 보이고 당신 옆에서는 나도 늙어 보여요. 맙소사, 우리는 함께 늙어가기로 되어 있었어. 그게 인생의 전부야. 난 너와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 내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었어. 젠장, 사랑해. 그녀는 콧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 마크는 여전히 할 수 있어. 사랑해. 난 항상 그랬고 그건 변하지 않았어. 머리를 흔들면서 신음했어. 변호사 제이드에게 전화해 커피를 따른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할 거야. 내가 들어왔어. 방에 가서 작은 소파에 내려앉아. 맙소사, 정말 끔찍한 난장판이었어. 내가 탈출하고 싶었던 건 커피를 홀짝이는 동안 이 미친 짓에 갇혀 있었어. 또 전화를 받았어.
멜리사 그렉의 아내야 안녕 마크 분명히 울고 있었어. 미안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멜리사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이시여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를 죽이고 싶어요. 이혼 그 사람이 존엄성을 끊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작아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썹까지 저당 잡혔습니다. 지금 떠나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전화를 끊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게요. 젠장 미안해요. 마크는 정말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 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어서를 끊기 전에 우리는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 이야기를 말했을 때 내 변호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모든 주요 결정, 특히 그레그의 사업에 대한 재융자 및 투자에 관여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고 나는 그에게 이혼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증거를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웃었고 그녀가 틀렸을 수도 있고 가늠은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은 생애 동안 수행해야 할 서류가 도착했고 작성을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름을 확인했어요. 큰딸 케이티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방금 엄마와 얘기했는데 엄마가 히스테리해요. 엄마가 한 말을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다 진짜 글자인가요? 메시지가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멍청한 장난인지 그녀는 그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와 매우 가까웠던 그녀의 아름답고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 나는 깊은 숨을 쉬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신을 들었습니다. 나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 젠장 이걸 보낸 엄마 이메일에서 온 거야. 약간 죄책감이 들어 중얼거렸어. 누가 보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낸 것과 넌 누구냐는 거야. 당연히 이혼 신청을 할 거야. 그녀의 광적인 비명 앞에 내가 숨을 거칠게 쉴 거라고 생각하니? 아빠 안 돼. 그리고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이혼을 추가했어. 젠장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물론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 엄마 아빠 그건 단지 실수일 뿐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함께 있었고 그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녀를 죽이는 것을 막는 것뿐이에요. 그게 당신이 말한 뜻이 아니에요. 아빠 그냥 분노일 뿐이에요. 진정하고 숨을 쉬세요. 물론 이혼은 답이 아니죠. 아마도 심리학자나 다른 것을 만나보세요. 미안해요 여보. 나는 떠나고 싶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대화가 길어질 정도로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마음을 바꾸도록 노력했고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내가 두 번째 줄리였던 것처럼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케이티를 계속 따라갔고 그녀가 내 마음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동안 다시 오후를 낭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고 그것이 단지 이상한 해커이거나 그녀의 설득력 있는 주장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서류를 작성하고 아어서에게 돌려주었다고 내가 전화했을 때 서명하고 완료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또 다른 조언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캔들로 변하기 전에 지금 재정을 나누십시오.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나는 우리의 재정과 소지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하나 있었는데 공동 계좌였는데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로 모든 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로 다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직접 거기로 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좋은 소식은 그녀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든지 하니까 지금은 돈이 안전했어요. 물론 남은 하루는 이렇게 지냈어요. 친구와 가족의 전화에 답했어요. 모두가 하루가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제이드의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설명하는데 지쳤어요. 최악의 경우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었고 저녁 식사 중에 딸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내가 꾸민 사악한 음모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찬장을 뒤지고 있었는데 제이드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맙소사 마크, 그거 참 우스꽝스럽네요. 자기야 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도망갈 계획도 없었던 밤이었을 뿐인데
그건 멍청하고 이기적이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세상 정말 맙소사 미친 기분이구나. 아냐, 난 이런 일이 코앞에서 벌어지는 걸 보지 못했을 때 미쳤어. 젠장 바보인가봐. 너희 둘 다 진심으로 웃었겠지. 맙소사 그 가족들이 모였을 거야. 그 사람과 잘 웃어도 아냐 얘야. 우리는 한 번도 웃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조차 한 적이 없었어. 넌 6개월 동안 친밀하게 지냈어. 넌 6개월 동안 몰래 빠져나가거나 나가는 방법에 대해 한 번도 웃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 제잇 6개월 그녀 얼굴이 무너진 우리는 당신을 비웃지 않았고 멜리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내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생일에 꽃을 가져왔고 그는 당신에게 급히 선물을 줬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후에 우리는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눴습니까? 그녀가 비명을 지른 적 없어. 난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사랑에 미안 생각하지 않았어. 널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어. 그냥 순진한 추파와 재미로 시작됐어. 제발 우리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안 돼. 젠장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류를 받게 될 테니 그냥 서명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혼은 안 할 거예요. 멍청한 짓이군요. 제가 대답하지 않은 건 우리가 고칠 수 있고 그녀는요. 눈물을 흘렸다. 마억, 당신은 이미 내 경력과 그레그의 사업을 망쳤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복수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고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칩을 가져간 다음 날 나를 돌봐주도록 그녀에게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깨어났습니다. 제이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열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마어 그레그 멀리서 안으로 달려들어 어젯밤의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사업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불만을 품은 직원을 해고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 모든 것을 설정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말하세요. 상관없어요. 마크,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기만적인 조작자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분노에 충격을 받은 그녀의 멜리사는 우리를 지원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마크, 간청합니다. 그렉과 멜리사는 그의 평판이 훼손된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야. 그녀가 발을 구르긴 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과 엄마, 아빠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동안 내가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녀는 돕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과 전화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보 배포. 나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지만 멜리사는 그들이 사업을 되살리고 그레그의 명성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멜리사는 그를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고 공개적으로 내 입장을 제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지겨워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지만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일일 드라마 지옥의 구멍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KT가 여러 번 전화를 했고 나에게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심지어 그것이 이상한 음모라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욕되게 하기 위해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녀에게 비디오 클립을 보내는 것뿐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할 용기가 없었고 대신 다른 길로 가서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고객들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책상 옆에 의자를 끌어당기고 앉아서 내 손을 접었습니다. JKT와 줄리에게 이 해커 때문에 나를 미치게 만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녀는 움츠러 들었습니다. 왜 잠자는 개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느냐고, 거짓말을 하게 놔두지 않느냐, 매일 전화로 내가 왜 이혼으로 괴롭히느냐고 강의한다. 그들은 나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에 기대어 몸을 기댔다. 팔꿈치를 대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크, 허락하신다면 모든 것에 대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고칠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모든 고객을 다시 탑승시킬 수 있었고 우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잇, 소녀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증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마억, 제발 그냥 놔두는 게 어때요? 아무도 잃지 않도록요. 이 시점에서 소녀들은 나를 다음과 같이 대합니다.
나쁜 남자는 내가 당신을 사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에게 말하거나 안 할 거예요.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으며 소녀들과 나는 단지 정리하는 중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게 만들 만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내서 그녀의 코앞에서 이 플래시 드라이브를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레그를 기쁘게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그녀가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해요. 넌 아무것도 고칠 수 없어. 제이드, 널 용서할 수 있어도 다시는 믿을 수 없어. 난 항상 내 어깨 너머로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거야. 예수랑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 내 말은 그렉이 유일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수백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녀는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나가. 지금. 나는 일어서서 으르렁거리며 문으로 갔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거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내 딸이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나에게 부드럽게 대하라고 말했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KT는 이제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해서 집 파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제이드가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녀는 히스테리를 느꼈습니다. 마크 경, 우리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화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하는데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괜찮고 이제 당신은 집을 팔고 싶어 한다고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집이 있어서 여기 머물 수 없어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이제 안 좋은 기억만 남았네요. 집을 팔고 헤어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그 사이로 꽉 잡았어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아니면 우리는 머물면서 나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크, 결혼했을 때처럼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할 수는 없습니까? 표현 방식이 이상하네요. 업무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요. 나는 손을 더 꽉 쥐고 대답했고 그녀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쌕쌕거렸습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바보 같아서 이기적이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마크,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제이드, 당신은 당신이 몇 달 동안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당신과 그 사람 사이는 이제 끝났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찾지 못했을 때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녀가 내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지 않았나요? 마억, 제발 이 모든 일이 끝나도 계속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다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침묵은 점점 길어졌다가 내가 으르렁거리며 깨뜨릴 때까지 그 사람은 으르렁대며 속삭이지 않았을까? 글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지만 봉쇄 이후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이제 끝났다고 애원했고 기회를 주면 이 일을 과거로 되돌리고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이드 신이시여, 당신은 후회조차 하지 않으시며 제가 겸손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글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뒤로 빼서 집을 팔았습니다. 내일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녀를 완전히 우울하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팔기에는 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리드를 가져올 수 없는 집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고 사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집의 가장 좋은 특징을 강조했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찍어 중개업자에게 보냈고 다음날 집이 등재되었습니다. 판매로 인해 친구들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친척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제 있는 진실을 숨기려고 모든 전화에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국가가 더 나은 곳을 찾고 있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제한이 점차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자유를 얻었고 모든 것이 점차 더 정상적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적어도 이번 달 동안은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저와 제이 사이의 모든 것이 진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말다툼이나 소리 지르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고 어느 날 저녁 식사에서 분노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며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녀가 목이 막힌 직장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사업의 3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크 나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창조의 일부가 되는 것도 사랑이야. 나랑 그렉 사이의 일은 끝났다고 약속해. 이제 끝났어. 당신이 25년 전 우리 결혼식 날 나에게 이 약속을 한 건 분명 아무 의미도 없었는데 왜 이제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그녀는 의자에 뒤로 기대어 있었어요. 실수라는 걸 알지만 약속해요. 회사를 그만두면 간단한 것 같아요. 다시 시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요구하고 심지어 약속도 안 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마크 나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매일 함께 일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면 어떨까요? 함께 여행하십시오.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이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지만 나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합니다, 제이.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작은 교환으로 인해 역할을 시도한 내 딸들 사이에 긴 토론과 논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중재자들은 내 편이었는데 둘 다 그녀가 내 편을 들도록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케이크를 먹고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단지 고집이 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늦은 뉴스를 보고 있었을 때 그녀는 우리가 TV 마크를 시청하는 동안 초조하게 나에게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자실래요? 침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녀의 머리를 끌어당기고 이마에 키스해주세요. 나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건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야. 마크야, 이게 화해를 향한 첫걸음일 수 있어. 난 화해를 원하지 않아. 내 인생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침실로 달려갔고 TV를 끄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서류는 변호사에게서 돌아왔고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그녀가 싸우고 싶다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며칠 동안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고 그녀가 그레그에게 불고 있는 비디오를 보내 그녀가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침내 불가피한 일이 왔고 제한이 해제되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은 단 몇 주 만에 팔렸습니다. 저는 제이처럼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를 찾았고 그녀는 사무실에서 더 가까운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줄리는 최악이었다. 줄리는 엄마를 믿었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줄리, 나를 본 적 있니? 전체 이야기를 모르고 행동하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한 가지 말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너무 빠르거나 너무 가혹하게 반응했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결코 나쁘지 않은 대답을 했어. 너는 항상 우리에게 너무 공평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 넌 무엇이 줄리를 아프게 하는지 알지? 내가 사실을 알고 내 행동은 과잉 반응이 아니라 논리적 결과입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으므로 엄마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이나 뭔가 당신의 남자친구가 당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리, 당신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습니까? 현실을 보았습니다. 단온허, 우리는 더 나은 조건으로 헤어졌습니다. 일부 생활은 이혼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50대 50으로 나누었지만 처음에는 제이들 위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멀리서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제이와 그레그가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연락을 유지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지 그녀는 비난했습니다. 멀리서는 내가 제이를 용서하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레그와의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레그는 제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멀리서의 끊임없는 잔소리로 인해 그들 사이에 틈이 형성되었고 그는 강제로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이는 고통을 겪었고 대부분의 밤을 우리 딸들과 전화로 울며 보냈고 결국 딸들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제한이 해제된 순간을 용서하고 잊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기회를 잡았고 그에게 약속을 했고 이제는 나는 그 회사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차장으로 걸어나와 나를 보자마자 그가 멈춘 것을 보자마자 심판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마크 내가 바보여서 미안하고 이번 폭풍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내 재킷을 벗고 내 차보니대 올려놓으세요. 그렉 내가 당신을 위해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남자처럼 하자. 그는 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친구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당신은 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와 친밀하게 지내고 내 면전에 거짓말을 했을 때 그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고 재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재킷을 옆으로 던져버렸어. 내가 그 사람 위에 있었어. 우리는 키가 거의 같았고 파이터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내 편에는 분노가 있었고 배에 차갑고 더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때릴 때 풀어줘야 하는 고통이 있었어. 조금 진정되고 배가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타격이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번의 타격을 받았지만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계속 나를 막은 유일한 것은 경찰이 나를 그에게서 끌어당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던 제이드도 있었는데 경찰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 같아 겁에 질린 것 같았고 그렉과 나는 서로를 노려보며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코가 부러지고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경찰관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악수할 때 악수 그렉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붙잡았어. 미안 친구 그런 계획은 없었어. 그건 판단착오였을 뿐이야. 내가 사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내가 돌아서 차로 걸어가자 그가 내 손을 내던졌을 뿐이야. 제이가 날 뒤쫓아서 마억 매일 실수해서 미안해 하지만 적어도 25년은 해볼 수 없을까? 마억 25년은 뭔가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미안 제이 하지만 난 못해. 나도 매일 내 발을 왜 안 썼지? 티 보다시피 당신은 내 코앞에서 불륜을 시작했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항상 궁금해하기 때문에 나는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나은 폭력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한이 해제되고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은 우리가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실업자 사업체는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않을 것입니다. 푸드뱅크는 압도당하고 빈곤은 심각합니다.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예, 어떤 것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